안녕하십니까, 위험성형입니다. 지금 시간 4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4시 20분입니다. 지지난 영상 2025년 나스닥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는 영상 올려드렸죠. 4월 5일날 촬영돼서 멤버십 먼저 공개했고 7 뒤에 전체 영상으로 전환해서 공개했던 영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창 이제 떨어지던 때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6,350 정도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대상승 길게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같이 드렸던 말씀은 손절하지 말 것, 조정은 거의 끝났다, 한두 달 안에 조정이 종결된다면 향후 2-3년 동안 대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6,000 언저리 16,000이 깨지든 아니든지 간에 거긴 다 매수로 대응해야 하며 손절할 곳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나스닥 선물 차트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첫 번째 큰 하락은 끝났다, 저점은 나왔다 라고 본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16,000 중반 정도, 16,500, 16,300 요 정도에서 조정 끝난다, 16,000이 깨진다고 해도 거기는 저점이 될 거고 이 라인은 전부 분할 매수 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뒤에 제가 얘기했던 건 2-3년간 대세 상승장이다. 제가 정확한 포인트는 얘기 안 했는데 나스닥으로 봤을 땐 30,000에서 35,000포인트 시대가 다가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이후에는 아마 대세 하락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하락이 아닌 정말 긴 몇 년간의 하락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파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서 기나긴 1년 동안의 복합 조정 내려온 게 저는 대파동 4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파동은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아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는 건데, 전 이 대파동 4파를 요 대파동 4파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간 평행 추세에서 하나 올라간 파동 있죠. 이거 이제 대파동 5파 중에 첫 번째 파동으로 봅니다. 파동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겠죠, 얘도. 그러면 여기 중에 첫 번째 파동으로 보고 지금 내려온 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걸 5의 2파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의 2파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다 끝났거나 둘 중 하나 이 정도로 보고 있고, 뒤에서 이제 자세한 시간봉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2-3년 동안 대세 상승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간 게 이제 여기서 1파, 여기서 내려온 게 2파, 파가 다 끝나고 나면 1파 상승에 준하는 3파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다면 여기가 3만 포인트 넘어가거든요.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1파와 3파는 못해도 1대1 비율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최소 28,000포인트, 좀 더 가면 한 3만 포인트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앞자리가 3으로 바뀌는 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저는 3만 포인트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 시기 같은 경우는 27년도 이렇게 오겠죠. 27년도 아직 먼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1, 2, 3이 나왔으면 당연히 4가 나와야죠. 4파 쉬고 올라가면 전 35,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동안 펼쳐질 일이고 저는 28년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 2, 3, 4, 5에서 지금 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1, 2, 3, 4, 5가 나오고 28년도에 정점을 찍고 다시 지금 현재의 가격 있죠. 이 가격까지 다시 기나긴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28년도까지 상승, 그 이후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큰 그림은 보고요. 단기적, 중기적으로 보면 하락은 한 번 정도 찾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현금을 들고 있다면 이제 매수 구간이 나올 것이고, 물려있다면 마지막 하락이니 여기만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구간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큰 그림을 얘기 드린 건 여기서 5-1파, 5파 중에 첫 번째 파동이 종결됐고 여기서 3-3에 335 내지 333 ABC로서 여기가 이제 5-2파의 종결 후보 지점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조정파가 종결이 되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연말까지 상승이 나간다라고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부터의 파동 내지 차트를 좀 보자면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은 요 추세선입니다. 요 추세선 계속 뚫지 못했던 요 추세선, 그리고 요 아래 추세선 있죠. 지지받고 지지받는 듯 했으나 뚫렸던 이 중요한 추세선, 여기 또 그거 보면 돌파하는 듯 하였으나 깨졌고 다시 지금 돌파를 시도해서 성공을 했던 요 지점 있죠. 두 추세선이 중요하고요. 일단은 요 위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세선을 뛰어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저는 넘을 수 있을 거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노란 추세선, 여기가 중요해지겠죠. 일단은 이 쐐기형, 상승 쐐기형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부르고 싶은데 보시면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맞닿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월요일, 화요일 정도
이번 주에 이틀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보고 있고, 아마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 너네는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저는 이 쐐기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저항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600포인트 여기는 절대 넘을 수 없다입니다. 여긴 넘을 수 없어요. 이 위에 있는 초록색 선이 주봉상 엄청난 상승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일단 넘을 수 없다입니다. 저는 한 2100에서 22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다만 전제는 뭐죠? 여기를 뚫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19,200에서 19,300포인트를 뚫어낸다고 한다면 2100에서 2200포인트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날에 세금 납부가 있기 때문이죠. 텍스데이가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목요일도 뭐 여파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번 일주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되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이틀 상승하게 된다면 2100에서 2200포인트 진짜 많이 가봐야 2500포인트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수요일부터 목요일 때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기준점을 여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는 여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 여기가 깨지면 하락 시작이겠죠. 뭐 그렇게 되면 쭉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단기 중기적으로 하락이 한 번은 남아있다고 했던 게 여기서의 이런 하락입니다.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는 매수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이런 추세가 나오고 얘가 깨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솔직히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고, 전체가 저는 다 분할 매수 바운더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강력하다고 한다면 이 추세선 리테스트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상승이 나갈 것 같고요. 추세가 뭐 안 좋다, 또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만약에 이 추세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이 전저점을 위협하는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저점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가까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를 깨긴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 가까이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락의 범위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선이 깨지고 떨어진다면 여기서부터는 사고 싶었던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거고, 내가 뭐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지막 하락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하고 나면 모든 하락이 끝날 것이고 다시 이 추세선을 넘으면서 다시 이렇게 대세상승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만에서 35,000포인트 간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퍼즐 조각이 한 조각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퍼즐 조각은 차차 옵션이 됐든 차트를 그때그때 봐가면서 맞춰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여기는 단타입니다. 단타. 주초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여기서 단타 치시는 거고, 내가 이제 길게 들어갈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마지막 한 번에 그래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2022년도 하락을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서도 조정은 한 번 더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이 있죠. 잘 보면 여기는 오른쪽이 더 낮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따진다면 누군가는 삼중바닥으로 볼 것이고 누군가는 여기를 쌍바닥으로 보겠죠. 현재는 외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바닥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차트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쌍바닥을 만들고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났을 때 이때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것 같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이 올라간 거에 대한 되돌림을 좀 받고 갔습니다. 이거랑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요때랑 비슷하다고 해도 한 파동 올리고 나서 요 추세가 깨진다고 하면 여기서는 좀 떨어질 것이다. 지금도 제가 여기선 다 분할 매수 영역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게 전저점을 위협할 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떨어졌다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추세선이 무너질 때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해서 다시 이렇게 오르는 상승을 노리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개별 종목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간 나면 알트코인 정도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 한 번 더 있겠지만 그 뒤로는 저는 대세 상승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 종목들 지지 저항 이런 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7일 영상에서 여기서 매수하세요라는 영상에서 보시면 73, 75K 여기 오면 인생 매수 타점이니 뭐 절하면서 사자 이렇게 얘기했고, 1차로 이제 88K 정도 얘기를 했고,
지금 88K까지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다른 모습 그 정도인 거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98, 101K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 영상들 한 3, 4개만 보셔도 그냥 비트코인은 이 영역에서 계속 제가 사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반등이 됐건 찐상승이 됐건 상승은 나가야 하는 자리였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나스닥과 함께 마지막 조정 한번 거치고 나서 비트코인도 더 크게 갈 거다라는 데는 의견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걸 저는 이제 한파동 정도로 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던, 정말 12월부터 지긋지긋한 횡보 뒤에 빠졌던 거의 4달 넘게 이루어졌던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형성은 나왔고, 여기를 위협하는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적당한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하락 한번 그걸 견디고 나면 저는 120에서 한 130K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 2에 3파값이 나오겠죠. 3파로서 이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현재는 이렇게 보입니다. 비트코인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일봉 저점은 낮아지는데 신기하게도 일봉상 RSI는 올라오는 모습이죠.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겁니다. 항상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는 꽤나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여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20, 130K까지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 한 개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 있죠.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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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저항받고 있는 이 라인, 여기서 막혀서 비비적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잘 보면 비트코인도 나스닥 선물처럼 이렇게 쐐기형의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좀 하락을 시작하거나 한파동 더 올린다고 해도 저는 88에서 88.5K 정도, 여기는 한 번에 넘을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 88K 언저리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나스닥도 한파동 빠질 게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빠지든 88K 언저리에서 빠지든 어쨌든 한 번은 빠질 구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조정 리스크는 요 아래 있죠. 요 아래 라인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나 파동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무너지면 나스닥도 그만큼 무너진다라는 건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요 구간은 전부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분할 매수 타점이고, 여기 매수 타점 마지막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뭐 일직선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여기서도 뭐 이런 식의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아마 올라갈 건데 저는 120에서 130K 볼 것 같습니다. 하방으로는 73K를 깨기는 이제 쉽지 않다.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겠다마는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볼 거고요. 비트코인 역시 요 추세선이 무너지면 매수로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락이 딱 한 번 남았다 생각합니다. 하락 한 번만 견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니 여러분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로서 대응하시고, 개별 종목이나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십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